다들 많이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죠? 여기 지금 코로나 이후로 나는 아무 영향도 없다 하는 사람 손 들어봐봐요. 아무렇지도 않아. 아무 영향 없을 리가 있어요? 다 마스크는 쓰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진짜 중요한 질문을 할게요. 여러분 생각엔 코로나가 언제쯤 다 끝날 것 같으세요? 올해, 내년, 2022년 언제쯤 끝날 것 같아요? 그냥 말해봐요. 편안하게. 내년 말. 내년 말. 1년 반 정도 더? 네. 1년 반 정도 더. 또 여러분은 어때요? 3년? 3년. 에? 앞으로 2년 더. 이런 거 생각나요? 우리한테 모두 다 되게 슬픈 마지막 날이 하나씩 다 있어요. 그 뭐냐면 마스크 안 쓰고 지하철 탄 날. 그날 기억해요? 그 마지막 날? 아니면 저는 1월 22일이요. 막 1,000명, 2,000명과 마지막으로 강의한 날 그날이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코로나가 이후에 어떤 일이 발생될 거라고 아마 진짜 당해보지 않고는 한 사람도 상상 못했을 거예요. 여러분 혹시 그 말콤 글래드웰의 티핑 포인트라는 책 읽어보신 분 계십니까? 그 티핑 포인트가 코로나 이후에 가장 중요한 화두 중에 하나입니다. 뭐냐면은 티핑 포인트가 뭐예요? 어떤 것들이 어떤 현상이 계속 지속되다가 어떤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면서 그게 말하자면 확 임계점을 넘어서 무엇인가로 드러나는 그런 거를 우리가 티핑 포인트라고 그러죠. 이거 예를 들면 한마디로 말하면 요즘에 대박 얘기해요. 누가 어떤 그 구두를 신었었어. 근데 이 어떤 연예인이 그걸 신으면서 갑자기 100개 팔리던 게 수십만 개가 팔리는 티핑 포인트, 이런 티핑 포인트거든요. 근데 마케팅계에선 장난처럼 이런 얘기합니다. 코로나가 웬만한 마케팅 다 했다. 코로나 이후에 달라진 게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봐요. 코로나 이후에 제일 달라진 건 뭐예요? 아까 얘기하셨지만 공연 같은 거는 우리가 지금 더 이상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일 직격탄을 맞은 데가 뭘까요? 오프라인에서 공연을 하거나 사람을 만나야만 돈이 벌리고 그래야만 내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업종들이 있어요. 그런 데는 지금 다 힘들어요. 근데 그런 데가 우리 사는 거 다 대부분이었던 거예요. 물건 만나서 샀죠. 사람 만나서 물건 팔았죠. 선생님 만나서 교육했죠. 우리 만나서 다 같이 춤추고 놀았죠. 주말이면. 그리고 공연도 그렇고 그리고 영화도 그렇고 찍을 때 다 안 만나고 되는 일이 뭐가 있어요. 우리가 안 만나고 되는 일이 거의 없던 거예요. 근데 안 만나도 되게 다 만드는 게 티핑 포인트를 맞이했습니다. 그게 바로 뭘까요? 디지털 기술이요. 여러분 이런 거 아세요? 판이 완전히 바뀔 때는 가장 빠르게 그 판을 이해하려면 뭘 해야 돼요? 공부해야 돼요. 여러분 왜 옛날에 마차 몰고 다녔어요. 길에. 그랬잖아요. 옛날에 유럽에 다 마차 몰고 다녔어요. 소똥이 하도 떨어지고 막 이러니까 전염병도 되게 심각했던 거예요. 결국 인간의 발전을 위해서 뭘 해야 돼요? 우리는 혁신을 이뤄야 돼요. 그래서 뭘 만들었어요? 트랙터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마차 하던 사람이 트랙터로 옮겨갔을 때 어떻게 됐을까요? 판이 완전히 바뀌었죠. 그때 정부가 뭘 했는지 아세요? 마차 모는 마부들에게 돈을 줬어요. 빨리 트랙터 모는 방법을 배우라고. 그래서 여러분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판이 바뀔 땐 여러분이 알게 모르게 새로운 용어들이 쏟아져 나오고요. 그 용어 속에 판이 바뀌고 있다라는 신호가 쏟아지고요. 그 신호는 마지막에 일반인에게는 뭐예요? 빨리 따라잡아야 되는 공부 과목들입니다. 근데 요새 그거 참 눈치 못 채죠. 신문 보세요. 이거 보신 적 있어요? 디지털 뉴딜 본 적 있어요? 그린 뉴딜 봤어요? 새로운 용어죠. 그 용어 속에서 수십만 가지의 직종과 돈이 막 이동하면서 이쪽으로 가고 있는 거 보이세요? 안 보이세요? 보여요. 그거 보여야 돼요. 보이고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그린 뉴딜과 디지털 뉴딜과 내 사업과의 연관성. 연극계는 그린 뉴딜, 디지털 뉴딜 어떻게 되지? 강사 김미경은 어떻게 되지? 여러분들이 의사는 어떻게 되지? 인공지능과 의사는 어떤 식으로 협업해야 되지? 그럼 내가 뭘 해야 되지? 이 계산하는 걸 뭐라 그래요? 미래 예측 시나리오라 그래요. 제가 1월 달부터 너무 속상했던 게 뭐였냐면요. 3월, 4월, 5월 계속 공부하면서 보니까 정말 큰 기업들은 어떤지 아세요? 수십억씩을 주면서 미래 예측 시나리오를 매주 혹은 매달 써내려가요. 그래서 앞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다 알고 미래를 예측하고 준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딱 보면서 이런 생각 들었어요. 아니, 니네 회사들 참 좋겠다. 그렇게 수십억씩 내면서 전문 기관에 맡겨갖고 미래 예측 시나리오 다 쓰니까 그러니까 니네는 미래 예측한 대로 가 있고 또 한 번 너희한텐 기회겠구나, 코로나가. 그럼 우리 일반인들은 어떻게? 이게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은 어떻게? 그래서 저는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아무도 김미경을 위해서 미래 예측 시나리오를 안 써주길래 강사 김미경 오프라인 강의 365일 다녔던 김미경이 강의 하나도 없는 채로 90일이 지나다 보니까 나조차도 엄청 우울하고 힘들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뭐 했는지 아세요? 그날부터 김미경 미래 예측 시나리오를 내가 나한테 써주기 시작했어요. 그게 제가 코로나 솔루션 노트를 집에서 혼자 쓰기 시작했고 나중에 그게 책이 된 겁니다. 결국 그거 노트 쓰면서 내가 알아냈거든요. 첫 번째가 뭐냐면 온택트를 해야 되더라고요. 컨택트는 어차피 못하죠. 사람끼리 만나는 건 못해. 그렇다고 언택트 됐다가는 굶어 죽죠. 그러니까 뭐 해야 돼요? 온택트를 해야 돼요. 그래서 온택트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내 모든 속성들이 조금씩 변해야 돼요. 그래서 난 생각했어요. 김미경 30분 강의가 디지털이 되면 어디로 가야 되지? 유튜브? 유튜브가 최적인가? 아닌데. 왜냐하면 유튜브는 무료라서 30분 영상 올려놓으면 구글이 알고리즘으로 나한테 광고비 나눠줄 때까지 매우 소극적으로 기다려야 돼. 자, 이건 서브 잡으로는 오케이인데 이게 메인 잡이 되면 안 되겠지.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지? 유튜브에 나는 거의 100만 명이 되는 내 고객이 있어. 그러나 그중에는 옛날에 그냥 구독 걸어놓고 안 보는 사람도 무진장 많을 거야. 그럼 나한테 정말 나를 좋아하고 내가 정말 그들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을 따로 이쪽으로 데리고 와서 랜딩 페이지를 따로 만들어서 이분들과 함께 소통할 수 있는 사람이 2만 명, 3만 명, 최대 5만 명, 더 많으면 10만 명만 되면 이건 어마어마한 기업이다. 왜? 이게 통할 거야. 왠지 알아? 코로나 이후로 엄청난 것들을 사람들은 즉시 공부해야 돼. 제이슨 생커라는 미래학자는 뭐랬는지 아세요? 기업은 부동산을 팔아치워서라도 직원들 공부시키라 그랬어요. 왜냐? 판이 바뀔 땐 모르면 돈을 하나도 못 버니까. 개인도 마찬가지다. 사람들은 엄청 공부하려는 욕구가 일어날 거야. 그럼 그것들을 내가 소극적인 너튜브에서 빼서 이쪽으로 옮겨 갖고 와서 내가 NKYU 대학을 만들어야지. 그러려면 내 모든 오프라인 강의는 다 어떻게 해야 돼? 디지털 최적화된 걸로 싹 과목도 바뀌고 바뀌어야 돼. 그래, 나는 여기다 투자할 돈이 있을까? 지금까지 번 모든 돈을 투자해서 나는 코로나 이후 세상에 걸자라고 생각했고, 저는 모든 돈을 털어서 온라인 대학에 쏟아붓습니다. 모험이었어요. 그러나 확신이 있었어요. 왠지 아세요? 내가 내 미래 예측 시나리오를 써보니까 온택트,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그리고 그걸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꼭 직장에 다니지 않아도 디지털 세상에서 돈을 벌 수 있는 인디펜던트 워커로 내가 만드는 걸 도와드리면 이건 어떻게 돼요? 그도 윈, 나도 윈 해서 내가 30년간 교육을 해온 김미경의 마지막이 디지털로 10년간 엄청나게 성장할 수 있고 도와드릴 수 있겠구나 라는 계산이 딱 섰거든요. 그래서 쏟아붓어요. 결과는 성공. 그래서 7,000명이던 우리 온라인 대학생들은 열정 대학생이 지금 4만 명이 단 몇 개월 동안 넘었고 15, 16, 17명이던 우리 직원들은 52명을 넘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저는 제일 좋은 게 뭔지 아세요? 사실 저 50대 이후에 가만히 뒀으면 저절로 뒷방 노인네 됐을 거예요. 여러분 원래 그 뒷방으로 우리가 걸어가는 게 아니에요. 가만히 이렇게 있었는데 사람들이 떠나서 여기가 뒷방이 되는 거지. 누가 뒷방으로 걸어가고 싶겠어요. 아마 저는 나이 60이 넘었으면 서서히 젊은이들이 제 강의 별로 안 듣고, 왜냐하면 제가 도전할 게 따로 없으니까요. 그냥 이렇게 전국 강의 다니다가 별로 사람들이 나 별로 안 찾으면 내가 앉은 자리가 그냥 뒷방 돼서 아마 70이 됐을 수 있겠어요. 근데 코로나가 저를 굉장히 심하게 건드렸네요. 왜 건드렸을까요? 서서히 강의가 없어진 게 아니라 너 강의 하나도 없어. 너 굶을래 뛸래를 물어봤거든요. 코로나는 나한테. 여러분한테는 그런 거 안 물어보던가요? 코로나가? 그냥 서서히 조금 죽이든가요? 아니면 확 죽이든가요? 사람은요 질문이 세야 대답도 세요. 확 죽였잖아요. 너 강의 하나도 없어. 너 굶을래? 뛸래? 하니까 저는 어떻게 해요? 뛰기로 결정했고 뛰려고 보니까 방향을 딱 봤는데 이쪽 방향이 어때요? 디지털. 내가 하나도 모르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무조건 공부한 거죠. 저는 공부하는 거 별로 겁을 안 내요. 늘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 좀 따라해 보세요. 남의 머릿속에 들어간 건 내 머릿속에도 들어올 수 있다는 뜻이다. 그게 내가 공부에 내리는 정의입니다. 사람 뇌가 뭐 다 비슷하지 뭐 서울대 뇌는 뭐 엄청 달라요. 그냥 생각해. 야, 네 머리에 들어간 거 원래 내 머리에도 다 들어와. 내가
내 머리에 들어오라고 명령을 내리지 않았기 때문이야. 그냥 하면 하는 거지 뭐. 더군다나 여러분 어떤지 아세요? 요즘에 우리가 이해하는 디지털은요 어떤지 아십니까? 우리가 무슨 뭐 내가 무슨 페이스북을 만들으래요, 무슨 뭐 유튜브를 만들어 누가 코딩을 하래요. 다 돼 있는 거 사용만 해서 내가 개입해서 그것을 돌릴 수 있고 돌려서 나한테 도움이 되고 다른 사람에게 도움되고 내가 내 가치를 상승시키는데 그걸 충분히 가져다 쓰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은 온라인에 빌딩을 지셔야 됩니다. 땅에다 빌딩 짓는 게 아니라 온라인에다가 작지만 내 빌딩을 쳐요. 조그맣게 집으로 시작하세요. 그냥 세워두셔도 돼요. 예를 들어서 인스타그램 하나 개설하는 건 세워뒀다 그래요. 맞죠? 그래서 거기서 점점 내 세력을 넓혀가면서 온라인 세상에서 먹고 살 수 있게 해야 돼요. 여러분 보십시오. 아마존, 구글, 그거 보세요. 네이버, 카카오 다 뭐예요? 온라인 강자지. 그 사람들이 무슨 땅에 건물이 그렇게 많아요? 근데 어때요? 온라인에서는 다 그들 거잖아요.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세계 전체의 판이 원래는 그렇게 디지털로 가려고 했어요. 이제 내년에도 가고 후년에도 가고 서서히 가려고 그랬는데 코로나가 어떻게 됐어요? 티핑 포인트 확 밀어줬죠. 우리를 뭐라 그래? 야, 니네 여기서 있다가는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굶어 죽건 어쨌든 큰일 나. 그러니까 니네는 어떻게 해야 돼? 빨리 디지털 기술을 이용해서 사회적 거리, 사람과 사람은 떨어져 있는데 요걸 디지털로 메꿔야만 니네는 먹고 살 수 있어라고 우리한테 힌트를 줬죠.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이쪽 세상으로 옮겨갔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 몇 년도예요? 올해가 여러분 2025년입니다. 느낌 안 와요? 2020년 같은데 우리는 2025년에나 일어날 뻔직한 그런 사회에서 살고 있어요. 2025년에나 다 디지털 머니 등장하고 종이돈 다 없어지려고 했는데 미리 없어져요. 그죠? 2025년에나 70대 80대까지도 다 온라인 은행 이용하려고 했는데 지금 어때요? 미리 이용하죠. 코로나 때문에. 자, 2025년에나 우리 다 온라인 쇼핑 같은 거 다 하고, 그죠? 1인 미디어가 이렇게 발달될 줄 알았는데 이게 웬일이에요? 재택근무로 억지로 인디펜던트 워커 1인 기업들이 늘어나요. 정확히 말씀드리면 우리는 5년치를 공부해야 됩니다. 내년 1년 동안. 근데 이걸 눈치도 못 채고 그냥 코로나 끝나겠지 뭐. 야, 언제 끝나니? 아무도 몰라. 계속 질문만 하고 있어요. 이제 고통에도 생일이 있고 행복에도 생일이 있어요. 코로나 1년째입니다. 이제 곧 몇 달 있으면 그때쯤 되면 우리는 진짜 정신 차려야 됩니다. 이제는 코로나가 2년째로 접어들어요. 그러면 1년째는 코로나 이놈의 정체를 아는데 우리가 시간을 다 썼다 하면 두 번째는 뭐 해야 돼요? 코로나에 대응하는 내 정체를 밝히셔야 돼요.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에 대해서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어쩌면 여러분 분명한 건 제가 경험해 본 바로는 그렇게 죽을 것 같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태어난 모든 인간은요 자기 세대에 겪어야 될 운명적 사건을 안고 태어나는 것 같아요. 우리는 코로나고요. 1910년도에 태어난 사람은 뭘 겪었을까요? 일제강점기와 그리고 전쟁을 겪었을 겁니다. 많이 추웠고 많이 무섭고 많이 죽었겠네요. 그죠? 누구나 다 모든 인간은 자기 세대의 숙명을 안고 태어나는 것 같아요. 자기 세대의 운명. 근데 그 사람들 그때 어땠어요? 그렇게 우울했을까요? 아니요. 애 낳고 밥 먹고 또 살아내서 그래서 우리 세대까지 바톤을 갖다 준 거예요. 괜찮아. 살아봐도 사라져. 가져. 그러니까 우리가 그 바톤 뛰고 지금 또 뛰는 거죠. 근데 우리 어때야 돼요? 여기서 우울하고 죽으면 안 되잖아요. 우리 여기서 다 무너지면 안 되잖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코로나 이겨내고 어떻게 해야 돼요? 데리고 살고 그리고 바톤 갖다가 엄마가 살아봤는데 괜찮아. 이보다 더 큰 전염병 와도 괜찮아. 니네 살아야 돼. 알았지? 이거 갖다 줘야지. 부모가 여기서 쓰러지면 앞으로 기후변화 때문에 전염병은 더 자주 올 텐데 우리 애들은 무슨 존엄성으로 어떻게 살아요? 안 그래요? 저는 잘 이겨내고 살고 싶어요. 그 이유는 이건 내 세대에 겪어야 될 운명인 것 같아요. 저는 열심히 변화해서 이 시기를 살아낼 거고 먹고 살 거고 직원들에게도 힘줄 거고 엄마는 이렇게 잘 살아냈으니 나중에라도 혹시 니네 살다가 엄마 죽은 다음에 더 큰 위기 와도 인간답게 살아내. 서로 도와주고
서로 미워하지 말고 서로 분노하지 말고, 알았지? 사람답게 살다가 가야 돼. 어떤 시간이 와도. 나는 이걸 꼭 우리 애들한테 내가 알려주고 싶거든요. 여러분, 별거 아니에요. 잘 열심히 살아내셔서 적응도 하시고 데리고 놀기도 해보시고, 그까짓 거 별거 아니에요. 공부해서 된다면 뭐가 무서워요? 그죠? 막 죽고 살고 막 총이 날아다니는 것도 아닌데, 응? 공부해서 살아낼 수 있다면 뭐가 무서워요? 그러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까지 잘 해왔고 잘 해내실 거고, 내가 살아나가는 내 세계도 내가 지키고 그 다음 세대에게도 인간이 조금만 노력하면 존엄을 해치지 않고 살 수 있어 라는 거, 이런 거 우리가 어른으로서 알려줬으면 좋겠거든요. 저 그래서 열심히 사는 것 같아요 지금. 여러분도 열심히 사시면 다 해내실 겁니다. 여러분 힘내세요.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힘내세요.